안녕하십니까. 밑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수급액이 국민연금은 월 200만 원을 겨우 넘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72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 9,968명이고 1인당 평균 월 24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 9천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차지했습니다. 2위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3위 712만 원은 전직 대법원장, 4위 701만 원은 전직 서울대 학장으로 총 4명이 월 700만 원 이상을 받았으며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에서 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모두 39년 1개월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도를 넘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 877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258만 4,896명, 여자 188만 5,981명입니다. 이들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 7,895원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데다가 낸 보험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휴일에도 서울교통공사 등의 공공기관 고용비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면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과 당원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 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 규탄 대회를 열고 공기업 채용 비리와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등 공기업 채용 비리의 가용 당력을 총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야3당 공조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청와대, 지방정부에게 경고하면서 지금까지 벌였던 일자리 탈취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잘못을 낱낱이 밝히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도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정규직 특혜 전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제 제기의 한 축은 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 등을 하는 안전직뿐 아니라 식당, 매점 직원, 이발사 등 일반 업무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냐는 겁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열악한 안전업무 개선 차원에서 진행된 정규직 전환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까지 확대된 것은 특혜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가족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고용세습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 당초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과정에서 식당 직원 등 일반직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내식당 직원, 이발사의 정규직 전환을 특혜로 볼 수는 없다며 일자리 차별을 없애는 차원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친인척 특혜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직원 친인척이 최소 109명이라는 사실과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의 부인이 2001년부터 구내식당 직원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김모 처장이 이 사실을 숨겼으며 공사 1급 간부인 김모 처장의 아들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 전환했으나 당초 밝혀진 친인척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지난 20일 경남 김해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4명은 안타깝게도 모두 어린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서상동 한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2층에 있는 한 방에서 A군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린아이 4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군은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에 집에는 어른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A군과 온의사인 12살, 14살 2명, A군 이종 사촌인 13살 아이 등 3명으로 이들 3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집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있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나 불이야 했더라도 말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었다며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건물주를 상대로 의무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 있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붙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 정상회의가 19일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국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류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기자입니다. CVID는 이미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잠시 접어둔 카드인데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 이런 평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애초에는 CVID를 북한에 요구해왔지만 협상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FFI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핵화 방식에 있어 EU는 여전히 CVID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 이번 아셈 정상회의의 의장 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뤼셀 외교소식통은 EU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대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해 이행하는데 이사회에서 앞서 채택한 CVID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도 이미 채택한 대북 결의서에서 CVID를 천명했고 이후에 이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 28개 나라가 속한 EU는 그런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아시안 무대에선 이미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측면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결과는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으로 결론 났습니다. 시사경남 김태열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말 단풍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살펴보면 진주 190m, 함안은 220m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진주 5도, 거창은 3도로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고 산지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진주 19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끼어있는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절기 상강인 내일은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